그럼 해보겠습니다. 리라인은 최대 전격 전류 기준 최대 1600A의 배전 시스템에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전에 그 전격이 뭐고 하는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 지금 뭐 CB, 서킷 브레이커, 뭐 차단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스펙을 제가 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이 차단기에 쓰여 있는 스펙 중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렇게 세 가지예요. 이거는 우리가 보는 거고요. 이게 보통 차단기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많이 보는 게 AF, AT, ICU 이런 값들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AF는 암페어 프레임이고요, AT는 암페어 트립, ICU는 그냥 전격 차단 전류, 그렇게 보시면 돼요. SCCR은 우리가 이걸 시스템을 갖추는 데 있어서 이거를 어떤 강도를 만들 거냐라는 그냥 전격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락 전류라고 하는 거는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큰 전류입니다. 사고 전류고 굉장히 큰 전류예요. 저항이 0이 돼버리는 그럴 때 모든 전류가 다 쏟아져 흘러버리는 그런 굉장히 큰 전류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화재로 발생되는 영상을 오전에 보셨었죠. 그래서 그 계통이 그런 단락 전류에도 견디게끔 만드는 게 SCCR 전격값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차단기에 나와 있는 이런 스펙들은 암페어 프레임은 그냥 사이즈예요. 사이즈. 차단기의 사이즈. 그리고 암페어 트립이 실제로 얘가 감당하는 전격 전류입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돼 있냐면 그 125A짜리 기준으로 본다면 125 뭐 AF 슬래시 예를 들면 뭐 10 AT 뭐 또는 100 AT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두 개가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같은 거예요. 프레임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프레임은 그래서 사이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같은 125 프레임이다 라고 하면은 125의 같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얘가 갖는 전격 전류는 뒤에 보시는 트립치로 판단을 하시면 돼요. 사이즈는 같으나 얘가 실제로 차단되는 전류는 다른 거죠. 같은 사이즈이지만 얘는 10A 이상 흘러버리면 차단이 되는 거고요, 얘는 100A 이상 흐르면 차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격 차단 전류가 뭐냐라는 건데, 전격 차단 전류는 가장 쉽게 맷집이에요. 이 차단기가 얼마만큼의 큰 전류가 흘러도 얘가 정상 작동을 하느냐, 그러니까 얘가 얼마만큼 세게 때려도 얘가 정상으로 얘가 걸어 다닐 수 있냐, 이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은 통상적으로 작동을 할 때는 과전류라 그래서 과부하라 그러죠. 우리가 콘센트에 멀티탭을 딱 꽂아서 되게 많이 써요. 그러면 저기서 나와야 될 전류는 10A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게 50A라고 그러면은 차단기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차단기를 다시 올려서 차단기를 바꿔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애초에 선로를 바꿔야 돼요. 선로를 50A가 흐를 수 있도록 지나갈 수 있게 하는 그 길을 뚫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 콘센트에다가 그만큼 무지막지한 멀티탭을 꽂아서 더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차단기를 바꿀 게 아니라 애초에 선로부터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다 뜯어가지고 이제 케이블 공사를 해야 되는 건데, 사실 가정집에서 그럴 일이 잘 없죠. 그렇게까지 큰 소비 전력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나눠서 쓰게 되죠. 이제 얘는 그런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이상 전류가 들어오면 과부하에 대해서 얘가 10A 이상 흐르면은 끊어라,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전격 차단 전류는 맷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단락 전류라고 하는 게 흐르면은 얘가 몇 배씩 되는 그런 큰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될 때는 차단기에서 어떻게 망가질지 몰라요. 그냥 그 자체가 차단기가 터져버리고 말 수도 있는데, 그게 접전부가 쩔어서 눌러 붙어버리면 그대로 큰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계속해서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화재로 이어지겠죠. 끊어줘야 될 놈이 끊어주지 못하니까 화재로 발생될 수가 있는데, 얘는 그런 전격 차단 전류는 값이 커요. 찾아보시면은 얘가 뭐 보통은 낮은 애는 25K부터 해서 100K까지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 단락 전류가 흐르더라도 얘는 10A를 트립시킬 수 있는 정상 작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맷집, 얘는 실제 수행 능력, 얘는 크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보통은 우리는 고객하고 얘기를 할 때 대부분 다 모델명으로 얘기를 하지만, 모델명 말고도 주로 이제 이런 값들을 제가 이제 여쭤볼 때가 있어요. 모델명을 모르신다 하면은 뭐 전격은 얼마며 프레임은 몇이냐, 이렇게 이런 거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이제 물어보면은 그게 저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 뭐 고객이 저런 걸 먼저 얘기할 수도 있어요. 모델은 모르겠는데 우리는 용량 뭐 이런 거 써 라고 하면은 그게 그럼 프레임인가요, 트립인가요, 이렇게 해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얘기한 전격 전류가 바로 그 암페어 트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트립치 기준에서 1600A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흐를 수 있는 전류가 160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뭐 다 아신 내용이지만 좀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저는 이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양한 제조사와의 기기가 호환이 된다. 그러니까 그 차단기가 LS든 ABB든 슈나이더든 지멘스든 뭐 가릴 것 없이 다양한 제조사의 차단기와 다 호환이 가능합니다. 다 프레임이 비슷해요. 거기서 거기에요 다. 이게 사이즈가 다 비슷한 정격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125A면 보통 뭐 와이드가 90mm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 비슷합니다. 뭐 기껏 많이 차이 나면 2mm 정도 차이가 나고요. 더 어댑터보다 커지지 않기 때문에 다 다양한 제조사와의 기기 호환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전 제품 다 UL 리스티드 된 인증받은 제품이고요. 각 부의 명칭을 살펴보면요. 얘가 이제 엔드 커버, 끝에 끝 마감을 해주는 저렴 커버가 되겠고, 얘가 버스바 서포트, 일종의 지지대 역할을 하는 거고요. 얘가 베이스 트레이, 밑바탕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버스바 커넥터라고 해서 버스바 길이가 모자랄 때 혹은 열반될 때 중간에 넣어주는 이제 중간 이음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나오는 게 서포트 패널. 지금 여기 보시면 커버 섹션이 나오는데 커버 섹션을 지지하기 위한 패널이 서포트 패널입니다. 제가 좀 낭창거려요. 그냥 짧은 길이로 쓰다 보면은 낭창거리다 보니까 툭 치면 또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현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는 게 이제 서포트 패널 쓰게 돼 있습니다. 그 권장하는 그 리탈 저희 매뉴얼에서 권장하는 내용은 500mm 이하일 경우에 하나씩 들어가게 돼 있어요. 500mm 이상일 경우는 기니까 지지할 곳이 충분히 면적이 넓어서 괜찮은데 그게 이하가 되면은 좀 이제 불안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걸 하나씩 넣게 돼 있어요. 그리고 베이스 트레이를 사실은 설치를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그럴 때는 절연할 방법이 없잖아요. 노출되는 버스바를. 그럴 때는 이런 각 개별로 커버 섹션을 하나씩 설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를 하나씩 볼 텐데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연결 어댑터고요. 하나는 장치 어댑터, 하나는 또 퓨즈 어댑터인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놓고 그 이제 하윗단에서 하나씩 이제 살펴볼 텐데 연결 어댑터는 전원을 공급해주거나 아니면 전원만 인출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이제 어댑터고요. 장치 어댑터는 차단기를 설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그네트나 아니면은 MCB, 그다음에 MMS 그런 장치들 뒷레일로 설치가 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고요. 그리고 회로 차단기 어댑터는 125A부터 뭐 최대 이제 600A까지 가능한데 우리 MCCB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쟤는 MCCB, 쟤는 이런 장치들을 장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게 퓨즈 어댑터고요. 장치 어댑터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제조사들의 기기와 똑같이 호환이 가능하다는 거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퓨즈 어댑터가 나오는데 이게 보기에는 되게 뭐 얘도 달아야 되고 얘도 달아야 되고 뭐 많잖아요. 많은데 이거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회로 그 밖에 전선 공사를 할 때 보면 또 전기실 나옵니다. 또 전기실 나오는데 이 변조석 전기를 줬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집이죠. 이 집까지 와야 되는데 여기서 한 번에 이렇게 올 수가 없겠죠. 당연히 굉장히 수십 킬로미터의 거리이기 때문에 못 와요. 그래서 뭐가 있죠? 보통은 전주가 있죠. 지금은 다 이제 지중으로 빠지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 트렌드하고 안 맞는데 어쨌든 과거에는 이렇게 전주를 세워놓고 전기줄을 이렇게 날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그대로 가져오면은 얘는 연결 어댑터예요. 전원을 공급을 해주고 있죠. 얘는 서포트예요. 그리고 얘가 지금 연결 어댑터. 그리고 얘가 지금 버스바가 되겠고요. 얘가 부하죠. 그러면 얘가 지금 전봇대고 얘는 전선이고 얘는 집이에요. 그러면 변전소에서 전기 주고 각각의 전봇대에 거쳐서 쭉 살아오면서 각 집에 전기를 받고 있다. 네, 그렇게 구성을 할 수 있고요. 다음은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 버스바의 종류입니다.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고요. 로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죠. 그냥 각형 플랫 버스바, 평 버스바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리탈만의 PLS 버스바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뭐가 좋다기보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특징은 이제 이렇게 되고요. 얘가 좋은 거는 꼭 굳이 리탈 제품을 안 써도 그냥 로컬에서 그냥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다지만 어댑터를 설치를 하게 되면 보시면은 요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댑터를 연속적으로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중간에 서포트가 계속 끼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서포트가 중간에 끼는데 요 위에 여기다가는 이제 집을 설치할 수 없는 거죠. 요 옆에다가만 이렇게 다는 거예요. 얘가 이제 어댑터가 되는 거고 얘가 이제 서포터가 되는데 얘가 20mm 간격이거든요. 얘가 지금 폭이 20mm인데 그러면은 하나 설치할 때마다 20mm씩 계속 늘어나요.
얘가 10개 달면 200mm가 벌써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좁은 공간, 더 컴팩트한 공간을 요구하는 그런 제어반일 경우는 쟤보다는 얘가 더 적합합니다. 얘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형상이 실제 지지하는 부분은 뒤쪽에 있고 어댑터가 걸리는 부분은 앞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댑터가 이 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20mm의 손해보는 공간이 없이 전부 다 연속적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실제 동량을 계산을 해보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1600A는 지금 저희가 PLS 버스바밖에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지만 같은 용량의 800A, 그러니까 플랫 버스바 기준에서 30/10짜리를 사용했을 때와 800A PLS 버스바를 사용했을 때와 두 개 가격 차이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물론 조금 더 동량이 많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단면적이 좀 더 그만큼 넓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합리적인 금액인 거고 저희가 이유가 없지 않아요. 근데 뭐 굳이 그걸 쓰냐라고 하면은 공간적인 더 손해를 더 볼 거냐, 그러니까 공간적인 손해를 더 상쇄를 시킬 거냐, 이제 그런 문제는 고객 쪽에서 판단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이 조금 더 활용성은 좋다. 실제로 설계를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좀 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더 좋고 나쁘고 물론 가격적인 거 다 따지는 거 좋은데 웬만하면은 가격을 그걸 아끼고 공간을 손해보느니 이걸 택하시는 고객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서포터는 다른데, 그러니까 지지하고 있는 밑바탕은 조금 달라요. 근데 어댑터는 다 똑같아요. 리탈의 고유 모델인데요.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동버스바보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와요. 그래프 되게 머리 아프죠. 머리 아픈데 잘 따라오세요. 보통 35도씨의 앰비언트 주변 온도를 각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 온도에 대해서 아까 그 온도의 변화 델타 T의 값이 65다. 그러니까 65K다라고 하는 값을 이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바 온도, 주위 온도 이제 35도씨일 때 지금 여기 보이시죠 모르겠어요. 조금 굵은 곡선 돼 있는데 얘로 따라가는 거죠. 35도씨일 때 버스바의 온도 65도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팩터가 이제 1이 나오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제 팩터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온도가 그 허용 온도를 더 높이면 높일수록 허용 전류는 더 많아진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같은 도체 사이즈라고 할 때 많은 전류가 흘렀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온도예요.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손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허용 온도를 얼마까지 할 거냐, 거기에 이제 공조가 들어오는 거죠. 얘 온도를 외부에서 강제적으로 뭔가 냉각을 시켜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서 그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허용 온도를 어디까지 유지를 할 거냐라는 거죠. 판넬 온도를 얼마만큼의 설정을 계속 유지를 시켜줄 거냐라는 것을 상정을 해놓고 전류를 보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가 사실 국내에는 거의 없어요. 그냥 뭐 버스바 단위 규격이 얘면 뭐 허용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워낙 국제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다양한 규격을 적용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UL 기준도 다르고 DIN 규격도 다르고 여러 가지 규격이 달라서 그래서 이런 곡선까지 같이 좀 제공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계산을 할 때는 지금 35도씨와 85도씨 상정을 하면 지금 대충 이제 계수 K 값이 1.394라는 값이 팩터가 떠요. 그래서 요 값을 했을 때 800A다.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800A까지 흐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 거거든요. 좀 어려운 건데 간단하게 그냥 저기 있는 거 보시고 우리 버스바는 플랫 버스바는 최대 800A까지 흐릅니다 라고 하는데 고객들이 이제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얘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PLS 버스바고요. PLS 버스바는 두 가지의 규격으로 좀 적게 나와 있어요. 800A랑 1600A고요. 이는 동일합니다. 앞에 내용하고 이 곡선 그래프를 보는 방법은 동일하고요. 같은 팩터를 적용한다는 거 그렇게만 유념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서포트를 선정하는 건데, 그러니까 전봇대를 선정하는 거죠. 전봇대를 선정하는데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PLS도 두 가지가 있고 얘도 뭐 여러 가지가 있고 플랫은 뭐 또 네 가지나 돼요. 근데 크게 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 3극짜리냐 4극짜리냐 3극짜리냐 4극짜리냐 구분을 해서 보시면 되는데 이 중에 규격을 만족하는 게 조금 달라요. IC는 기본적으로 전 제품 다 만족을 합니다. 하고 UL이 좀 달라요. UL은 인증되는 게 인증 받아져 있는 게 있고 없고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얘가 좀 있고 그다음에 DC는 사실 별로 안 보셔도 돼요. DC hệ統에서는 크게 많이 사용을 안 하시니까 DC는 조금 제쳐두고 크게 보셔야 되는 건 UL과 그 다음에 3P냐 4P냐 두 가지를 크게 보시게 되는데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게 되는 게 요렇게 세 가지 제품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세요. 플랫에서는 이 모델을 많이 사용을 하시고 형상이 분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구별하시기는 어렵지 않으신데 플랫에서는 쟤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PLS에서는 800에서는 이 모델 1600에서는 이 모델 그렇게 해서 총 세 가지 모델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더라. 그리고 마찬가지 맨 좌측에 있는 저 서포터는 그 베이스 트레이 자체가 설치가 얘는 불가능해요. 앞에 제가 트레이를 설치를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쟤는 애초에 설치가 불가하기 때문에 커버 섹션을 설치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커버 섹션 대신에 버스바를 개별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저런 단일 커버 섹션을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사용을 하진 않으시지만 혹가다가 이제 좀 문의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 SCCR 입니다. 아까 그 단락전류 뭐 정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희 브로셔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이런 게 있죠. 여기 아까 그 박상희 차장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버스바 홀더 간 거리, 그러니까 요 홀더 간의 거리가 얼마냐에 따라서 65카를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 버스바의 경우는 두 가지밖에 안 돼요. 30바이 5짜리랑 30바이 10짜리 둘 중 하나인데, 얘 30바이 5짜리는 400A, 30바이 10짜리는 800A까지 전격 전류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총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플랫은 400 내지는 800. 두 가지인데 간격은 250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PLS 800의 경우는 간격이 150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1600의 경우는 250과 100이 있는데 이거는 조건이 달라요. 그래서 1600A는 이제 이후에 뭐 만약에 뭐 프로젝트 진행이 된다거나 저랑 논의를 하시게 되면 그때 추가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얘는 조건이 차단기를 쓸 수가 없어요. 3극의 경우에는 3P, 그러니까 3상 3선식 계통을 사용할 경우에는 전단의 보호장치로 차단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차단기를 사용을 해서 1600A를 사용을 하시겠다고 하는 현장에는 얘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4P로 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조금 복잡해서 그건 이제 고객과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뭐 그 계통을 나눌 거냐, 용량을 쪼개서 800, 800으로 갈 거냐를 논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거는 실제 일이 진행이 되면은 저랑 논의를 하실 때 같이 협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원론적인 얘기는 버스바 서포터 간 사이의 거리가 일단은 이렇게 종류별로 다르다라는 거랑, 그때 SCCR 65카를 만족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플랫버스와 PLS가 있는데, 이때 최대 만족할 수 있는 거리에 따른 각 SCCR 변화값이에요. 그래서 최대 500mm까지, 얘 거리가 최대 500mm까지 늘어날 수가 있는데, 어쨌든 65카 가장 최대한의 성능을 낼 수 있는 것은 250mm 내지는 150mm더라. 그래서 저 브로셔를 참조를 하시면 여러 가지로 좀 고객 응대를 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음은 어댑터의 종류를 하나씩 말씀드릴 건데,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연결 어댑터, 장치 어댑터, 그리고 퓨즈 어댑터,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먼저 연결 어댑터는 전원을, 계통의 전원을 공급을 하기도 하고, 전원을 반대로 공급이 되고 있던 그 계통에서 반대로 인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어댑터예요. 유용한 거는 모든 리탈의 배전 아이템은 도체에 홀가공이나 단자 처리가 없이 바로 이렇게 압착해서 물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끝단 단말 처리를 안 해도 됩니다. 뭐 링단자라든가 아니면 뭐 압착 단자 이런 거 처리 안 하셔도 그냥 물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 보셔야 되는 거는 전압은 어차피 다 동일 전압이기 때문에 굳이 안 보셔도 되는데, 전류, 그리고 3극인지 4극인지, 그리고 케이블이 위로 나가는지 아래로 나가는지, 혹은 위로 들어오는지 아래에서 올라오는지, 이거를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선 사이즈, 얘가 허용 전류가 몇 자리지, 대부분은 전류랑 사이즈랑 동일하게 같은 맥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보통 100A 기준에서는 전류가 125A 프레임이다. 그 계통에 흐르는 보통의 전선 사이즈가 한 35스퀘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얘랑 그 결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둘 중 뭐를 보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전류 또는 전선 사이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 따라오는 게 적층 구리바 사이즈, 그러니까 플렉시블 버스바를 사용을 할 경우에 몇 자리를 써야 되냐, 그거는 마찬가지로 전선 사이즈와 또 결을 같이 하기 때문에 뭐 전선을 선택하든지 버스바를 선택하든지, 그거는 둘 중 이제 선택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인증인데, 인증은 UL이 인증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요즘은 대부분 다 있는 거를 선호를 하시죠. 대부분 다 UL 있는 거. 차이는, 기능적인 차이는 없어요. 다만 이제 인증이 있고 없고는 그냥 제품이 얘가 그냥 있는 거고 그냥 없는 거고, 그 차이기 때문에 저런 위에 전기적인 스펙만 판단을 하셔가지고 고객과 협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장치 어댑터, OM 어댑터와 차단기 CV 어댑터인데요. OM 어댑터는 앞에 리라인 컴팩트의 장치 어댑터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어플리케이션 타입이 딘레일입니다. 그래서 플레이트 마운트는 불가능해요. 기본적으로 볼트를 집어넣고 박아서 설치한 타입은 설치할 수가 없고요. 근데 그게 단점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저 정도 되는 용량대에서는 그런 플레이트 마운트 타입이 없어요. 다 딘레일로 들어갑니다. 최대 제가 지원하는 용량이 지금 전류가 65A까지 가능한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35A에 45mm짜리 와이드, 그리고 하나는 65A 프레임에 55mm짜리 와이드,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물론 크기는 조금씩 조절이 가능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좀 연장할 수 있는 이제 kit들이 이렇게 있어요. 액세서리 중에 그 인서트 스트립이라고 하는 그 액세서리 제품이 있는데, 걔는 10mm씩 양쪽으로 20mm를 최대 늘릴 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가 있고요.
용량 대비 사이즈가 크다 하더라도 그런 이제 액세서리를 활용을 하면 조금 더 넓이를 더 넓게 쓸 수 있다는 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류에는 케이블이 붙어 있는 타입이 있고 케이블이 없는 타입이 있어요. 케이블이 없는 타입은 그 우리가 아까 단상 3선식이니 아니 뭐야 단상 2선식이니 삼상 3선식이니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고객들마다 사용하시는 게 달라서 어떤 데는 3상 계통인데 그 단상으로 쓸 수 없냐라고 문의하신 데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기본적인 시스템은 3상 3선 구성입니다 예요. 근데 단상을 사용할 수는 있어요. 이런 케이블이 나와 있지 않은 어댑터를 선정을 해서 여기다 직접 케이블을 원하는 상에다 꽂으면 돼요. 그러면 두 가닥만 나옵니다. 그러면은 단상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 이런 회로 차단기 어댑터 같은 경우는 사실 사용이 불가능하죠. 애초에 단자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단장 하나가 남아요. 그래서 얘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이런 작은 차단기 조작 전원 같은 경우에 220V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두 가닥만 뽑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단기 어댑터는 100A부터 최대 630A까지 호환이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다양한 메이커와 차단기 전부 다 호환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특징은 얘가 지금 125A 프레임짜리 어댑터인데요. 얘는 형상이 사실 보면 좀 달라요. 얘는 단자가 나와 있고 얘는 단자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별도로 단자를 꽂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액세서리로는 좀 어려워요. 저희가 이제 커넥션 브라켓이라고 있는데 걔는 타입이 저게 홀로 나와 있는 타입이 아니다 보니까 실제로 사용하기가 어렵고 케이블을 별도로 고객 쪽에서 제작을 해서 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항상 도면에다가 써드리기는 하는데 이제 그 써드리는 부분이 뭔지에 대한 거를 그냥 알고만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예요. 어댑터를 뭘 써야 되냐? 여기는 차단기를 이걸 쓸 건데 어댑터를 뭘 쓰면 되냐? 이거 좀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방법은 카탈로그에 명시된 모델명 확인을 하는 건데 아래 보시면은 모델명이 굉장히 빼곡하게 나와 있어요. 뭐 ABB니 이트니니 뭐 슈나이더 뭐 지멘스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 외적으로 꼭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후지라든지 일본 쪽 제품들이 대부분 없는데 그럴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한데 이제 어떻게 보냐. 먼저 전격 전류를 먼저 확인해 줍니다. 이 차단기의 전격 전류가 얼마냐. 250이면 250A에 맞는 어댑터를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차단기 외형 사이즈. 이거는 프레임을 보면 돼요. 프레임이 125A 프레임이냐 250A 프레임이냐 그거에 따라서 다 사이즈가 다 똑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되는데 간혹 가다가 용량에 맞지 않게 좀 더 큰 애들이 있어요. 혹은 더 작은 애들이 있어요. 작은 경우는 잘 없는데 그 용량 전격 전류에 맞지 않게 덩치가 큰 놈들이 있어요. 걔는 그냥 하나 더 윗단계의 어댑터를 써주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도체의 사이즈는 크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고 남은 거는 설치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뒷레일 설명드리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런 식으로 레일 위에 설치할 수 있는 타입이냐 아니면 뒤에가 민자여서 플레이트에다가 볼트로 설치를 해야 되는 타입이냐 그래서 플레이트 마운트냐 두 가지 차이가 있다는 거 그걸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 세 가지만 확인을 하시면은 차단기 선정은 어댑터 선정은 끝이에요. 뭐 더 볼 게 없어요. 여기서 뭐 다양하게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는데 그냥 요거만 보시면은 선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있어요. 다 똑같은데 위냐 아래냐 이 타입이 있어요. 얘는 이제 케이블 아울렛을 보시면 되는데 얘는 인출 방향이 어디냐 인입 방향이 어디냐를 보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 얘는 그 다음에 이야기할 얘기고요. 일단은 먼저 포커스를 어디다 맞춰야 되냐라고 하는 거는 저 세 가지만 확인을 하시면 일단은 좀 타겟이 많이 좁혀지겠죠. 뭘 선정해야 되는지. 다음이 퓨즈 어댑터. 퓨즈 어댑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NH 퓨즈와 그다음에 일반 UL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규격의 차이가 있는 건데요. 얘는 NH 퓨즈라고 하는데 얘는 그냥 퓨즈라고 그래요. 근데 NH 퓨즈는 또 IC 기준만 되고 얘 퓨즈는 UL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규격에 대한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차이가 없어요. 근데 저희 홀더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퓨즈 자체는 기능상 그다지 차이가 없는데 저희 홀더의 경우는 NH 퓨즈의 경우는 단로기의 역할까지 가능해요. 단로기의 역할이 가능하다는 게 무슨 얘기냐. 얘 커버를 이렇게 열면은 실제로 퓨즈가 장착되는 위치가 이 안쪽이 아니라 이 커버에 장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꼭 옛날에 두꺼비 집에 보면 그 커버 나이프 스위치라고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그것처럼 내리면은 떨어져서 차단이 되고 올리면은 투입이 되고 이런 타입이에요. 그래서 그런 메커니즘으로 쟤는 단로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이제 어떤 타입의 퓨즈를 쓸 거냐에 대한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기능을 얘기를 하자면 어떤 차이가 있어요라고 질문을 받으시면 쟤는 기능적으로는 쟤는 저런 기능이 있으나 퓨즈 홀더는 온오프 기능은 없고 그냥 그 홀더의 기능만 합니다.
정도로 설명을 마무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그냥 홀더 그 자체로서의 역할만 하고, 얘는 이제 저런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장치가 붙어서 얘가 실제 지금 여기 퓨즈가 끊어졌냐, 지금 붙어 있냐, 아직까지 살아 있냐, 그런 것들이 모니터링이 가능한 그런 액세서리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좀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하죠, 에너지 퓨즈는. 그런 차이가 있고요. 리라인의 시스템 구성 방법입니다. 아까 한번 제가 이렇게 전주에 비유를 해서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먼저 개통에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개통은 전격 480V의 3당 3선식이에요. 그러면은 3필 리라인을 설정을 해야겠죠. 3극짜리 리라인 설정을 하시는데, 얘를 먼저 선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CT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CT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CT가 기본적으로 도체를 관통하게끔 되어 있어요. 케이블이 이렇게 지나간다 그러면은 CT가 보통은 이제 환형 동그랗게 생긴 걸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렇게 관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단자에서 케이블 따가서 이제 보통 계기로 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리라인하고의 호환성 문제가 좀 있어요. 저희 리라인에 아무거나 설치를 할 수가 없고,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시스템의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게 메인 1차 측이다 보니까 실제로 리라인에 사용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CT의 설치 위치를 확인하는데 리라인 외에 설치가 된다는 걸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이 CT가 이렇게 중간에 있다 그러면 이거는 또 고객하고 얘기를 해봐야 돼요. 리라인 안쪽에는 CT를 설치할 수가 없는데, 근데 저희 다른 CT를 제조하는 업체 중에 제가 뭐였는지를 듣지를 못했는데 리라인 안쪽으로 설치할 수 있는 CT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 모델을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고 적용할 수 있는 그 벤더사의 CT를 따로 공지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메인 차단기의 전격을 확인을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격을 확인한 후에 리라인에 어떻게 설치를 할지를 두 가지인데, 하나는 차단기를 별도로 리라인 바깥쪽에다 설치를 하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리라인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하나 둘 셋, L1, L2, L3 메인 차단기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 공급을 할 건지, 아니면 요 위에 자체에다가 그냥 차단기를 설치를 해놓고 여기서 전원을 바로 받을 건지,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법 1이 차단기 별도 설치 후, 그게 지금 왼쪽에 보여지는 저 그림이고요. 차단기와 피더 차단기 함께 리라인 설치한다는 게 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같이 설치하는 거죠. 두 가지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방법이 개통의 용량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개통의 경우는 160A이기 때문에 160A에 맞는 플랫버스 바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 보통 UL 기준을 만족한다라고 하면은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30x5짜리 400A의 허용 전류를 갖는 버스바, 내지는 30x10짜리 800A의 허용 전류를 갖는 플랫버스바, 아니면 PLS 800짜리를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게 되고요. 그게 이제 지금 이 얘기입니다. 플랫 또는 PLS. 플랫에는 두 가지, 그리고 PLS에는 한 가지.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 다음은 케이블 인출. 본다고 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 그 리라인 방식인데, 요게 요 위에 있는 요게 얘가 메인이 되는 거고, 얘가 피더, 그러니까는 부하가 되는 거예요. 부하가 얘가. 그래서 얘 지금 이 계통의 경우는 메인 차단기와 피더 차단기가 한 줄에 같이 리라인에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인 거죠. 좀 더 확대를 해서 보자면 이제 이런 모습이 되겠고요. 장단점은 각각 이렇게 돼요. 지금 그림상에서 봤을 때 요만큼의 공간이 더 확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어딘가 좀 견고해요. 그런 이유가 버스바 도체가 눈에 안 보여서 그래요. 전선에 막 볼트 체결된 부위가 없고, 얘는 볼트 어딘가 막 체결되어 있고, 비록 위에다가 아크릴로 절연 처리를 했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는 부분이 너무 많죠. 그리고 사람의 손이 닿을 염려가 좀 많죠. 외부 환경 요인에도 얘는 피해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죠. 혹여나 물이라도 떨어질 경우는 저희는 이제 커버가 있으니까 한번 걸러주고 가는데, 얘는 그냥 다이렉트로 받는 거예요. 물이 떨어지면 그냥 그대로. 그러면은 아까와 같은 또 누전이 발생할 수도 있고, 뭐 단락까지는 안 가더라도 누전이 발생하면은 어쨌든 그 누전도 전기가 어딘가 계속 빠지는 현상이고 사고기 때문에, 그건 역시도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현장에 따라서는 지락사고가 더 위험할 때도 많아요. 감전사고가 야기되기 때문에.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간편한 조립이고, 사람의 손이 닿지 않게끔 절연이 잘 되어 있고, 설치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고요. 얘는 복잡한 배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좋은 게 또 하나가, 보통
이 작업 경우는 이거 되게 별거 아닌데도 되게 숙련된 막 뭘 해본 사람 막 이런 사람들 막 데려다가 앉아가고 이거 막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막 팀 단위로 움직이거든, 조립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뭐 팀장이 있고 막 사람들 막 서너 명 데리고 다니면서 막 팀 단위로 움직이면서 공장 가서 막 외주 일해주고 막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경우는 누가 와서 알바를 하더라도 헷갈릴 일도 없고 그냥 갖다 끼워주기만 하면 되니까는 좀 그런 면에서는 훨씬 더 간단하죠. 그래서 그런 이제 작업 공수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좀 강합니다. SCCR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이어서 하면은 이런 다양한 테스트 실제로 거쳤고, 그래서 65카라는 테스트를 다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인증을 받았나요? 라는 말이 되게 많아요. 일단은 인증에 대한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더 자세히 드릴게요. 적용 예시는 이렇습니다. 전원을 받아서 연결 어댑터 연결해주고 전원 공급을 한 상태에서 각각의 퓨즈 홀더나 여러 가지 장치 어댑터들을 통해서 전원을 인출을 하는 방법. 커버를 열면 이제 이 안쪽에 이렇게 도체들이 지나가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쪽 얘는 지금 로터리 스위치를 활용을 했는데 뒤쪽 메인 어댑터를 통해서, 메인 차단기를 통해서 전원을 공급받고, 이 연결 어댑터를 통해서 또 전원 공급을 해주고 쭉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다음 나오는 화면도 지금 나오는 화면들이 전부 다 메인 차단기가 리라인 바깥쪽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예시들을 보고 계신 거예요. 전부 다 연결 어댑터를 통해서 공급해주고 또 계속 이어져 나가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연결 어댑터만 사용을 했죠. 여기는 차단기가 없는 거죠. 차단기 부하가 아니라 전원만 끌어다가 어딘가에서 뭐 마그네트로 쓸 수도 있고 좀 그냥 전원만 쓰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하신 경우가 있고요. 이 경우는 지금 3상 4선식이에요. 4극짜리인데 이걸 어디는 4극짜리로 활용을 하면서 어디는 이런 식으로 3극만 활용할 수 있는,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안 맞아요, 이게. 어댑터는 이제 그런 면이 있어요. 그 4P짜리 어댑터는 종류 가지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3P를 어떻게든 사용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간섭 조건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가 이제 MPD라 그래서 반도체 쪽 많이 들어갔던 이제 그런 형태인데, 전면에서 전원 공급받고 뒤쪽으로 돌려서 리라인을 세워서 가로로 이렇게 좀 수직으로 해서 이렇게 설치한 모습이죠. 여기 연결 어댑터가 있고요. 연결 어댑터를 통해서 쭉 전원 나가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리라인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이 없으시면은 배전 솔루션에 크게 저희 제품 3가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리포파워, 리라인 컴팩트. 그래서 리라인과 리라인 컴팩트를 앞서 설명을 드렸고, 남은 거는 리포파워입니다. 리포파워는 전원 공급 측에 대한 저희 판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압 배전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니면 뭐 LV 스위치 기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괜찮고요. 적용 범위는 이제 맨 앞에서 이제 설명해드렸지만, 이렇게 생긴 단선도에서 ACB, MCCB 이렇게 판이 구성이 되는데, 이게 저희 그 카탈로그의 앞에 가장 먼저 나와 있는 리포파워 형상이거든요. 대표 모델인데, 여기서 ACB 반은 이런 모습으로 설치가 되고요. MCCB 반은 이런 모습으로 설치가 돼요. 중간에 있는 거는 뭐 퓨즈 설치를 할 수 있고 뭐 전산 모델이고 이제 이런데, 국내에서 실제로 많이 사용될 수가 없는 그런 약간 모델이, 그런 안 맞는 모델이고요. 크게 이렇게 2가지 모델을 대표로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좌측이 ACB 모델이고요. 용량 따라 좌측에 있는 거는 최대 4000A, 우측에 있는 거는 최대 6300A까지 허용 전류가 가능한 그런 모델이고요. 가운데 있는 게 아웃고 익스텐션이라고 해서 아까 보셨던 MCCB 판넬, 그런 모델이 되겠고, 우측에 있는 게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케이블 챔버, 요 바로 옆에 붙어서 케이블을, 그러니까 MCCB가 요 안에 이렇게 설치가 되면 여기서 나와서 케이블을 2차 측 뽑아내서 바로 옆에 붙으면 여기서 이제 다 케이블링을 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고요. 다음에 나오는 게 디스트리뷰션 섹션이라고 해서, 얘가 주로 사용되는 거는 모선을 뒤집을 때가 있어요. 상부 모선으로 갔다가 갑자기 하부 모선으로 갔다가, 아니면 하부 모선으로 갔다가 상부 모선으로 갔다가, 이 모션을 뒤집을 때 뭐 부스 라이저라고도 하는데, 그럴 때 좀 용이해요. 그래서 위로 들어올 때 아래로 바꿔준다든가, 아니면 아래로 들어와서 위로 올려준다든가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판넬이고요. 대표적인 모델이에요. 배전반에서 가장 흔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고, 뭐 물론 이거 모델 외에도 다양한 모델이 존재를 하는데 국내 실정에 좀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리고 좀 사용 범위가 넓지 않다는 것 때문에 대부분은 이 모델을 많이 사용을 하실 거고, 그리고 이 정도가 있다라고만 인지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어반에서는 특히나 이거 이상으로 더 사용하실 만한 모델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파워 엔지니어링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저희 리탈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상단 메뉴에 컨피규레이션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 접속을 하시게 되면 이제 이런 메뉴가 나와요. 이런 화면에 이런 메뉴가 나오는데, 이 중에 로우 볼테이지 이 화면을 그냥 그대로 클릭을 하시면 바로 저희 파워 엔지니어링 툴로 들어가십니다. 이제 웹 기반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게 프로그램을 별도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은 웹 기반이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바로 전부 다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어요. 로그인 안 하셔도 돼요. 시스템의 타입을 뭘로 할 거냐, 그러니까 6300A 시스템이냐 뭐 여러 가지 이제 모델을 선택을 하시게 되고, 그 다음이 이제 우측에 나오는 이 사진이 구성 중인 제품을 좀 미리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모델이고요. 그런 창이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어드밴스드 시스템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해서 그 접지 시스템, 아까 제가 뭐 TT, IT, TNC, TNS, TNCS라고 하는 5가지 접지 시스템을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시스템을 무엇으로 할 거냐에 대한 선택지까지도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단락 용량까지도 선택할 수 있는 따로 추가적인 창이 구성이 되는데, 그런 모델, 그런 사양까지 확인을 하셔서 선택하실 수 있고,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이런 심볼로 나와요. 판넬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클릭을 해보시면은 요 아래 하나씩 추가가 되거든요. 그 해당 모델들의 세부 사항을 선택을 하고 심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창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정리 요약을 하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3가지 간단하고 안전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요약이 가능하겠습니다. 간단한 조립을 통해서 돈이 절약되고, 다양한 인증을 통해서 안전에 대해서 리탈은 입증이 됐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이제 이런 거예요. 인증을 받았습니까? 이제 인증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릴 건데, 인증에 대한 거는 사실 인증 시스템에 대한 건 인증이 아니에요. 파츠들은 다 인증이 있고, 판넬로 가면 인증이 없어요. 인증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 인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중전기기 업체들은 이미의 모델을 상정을 한 거예요. 이미 예를 들면 뭐 ACB 2500A 모델을 임의로 짠 거죠. 이걸 가지고 이 모델 자체로서 인증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2가지의 어떤 다른 측면이 있어요. 뭐가 얘가 더 좋고 얘가 더 나쁘고 이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인증을 받았지만 예를 들어서 이 인증을 받은 제품 안에서 뭐 차단기 하나를 바꿨다라고 하면 그 순간 인증 깨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시스템으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 판넬들의 경우에는 인증이 사실상은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 의미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증은 없지만 테스트 리포트가 있죠. 저희 그 UL508A가 대표적인 예인데, 그 테스트 리포트를 받은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임의의 어떤 그런 경우를 상정을 해놓고 그 테스트 레포트로서 성능을 입증을 해서, 자, 이건 우리는 만족한다. 만약에 너네가 이 시스템을 인증받음에 있어서 이 성능이 필요하다, 근거를 가져와라고 하면 다 제출이 가능한 거죠. 파츠 인증받았고 이 파츠로 구성한 시스템 전부 다 우리 테스트 리포트 다 있다. 그 조건대로 실험을 했는데 만족하더라 라는 얘기예요. 65카 차단기 앞에 설치를 하고 이 250mm 간격으로 띄어서 우리 다 했는데 이거 만족해 라는 거를 백데이터로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인증 절차가 생략됩니까는 아니에요. 다만 UL에서 리스티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무조건 필수입니다. 필수인데 인증 절차 간소화에 기여를 하는 것이지 이 자체로서의 얘가 프리패스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절차는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다만 이 절차 안에서 일부 과정을 저희 제품을 사용을 해서 성능을 입증함으로써 일부가 간소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인스펙터가 UL을 실제로 현지에서 그 인증을 내주는 AHJ라고 하는 그 지역 담당자가 봤을 때 이 파츠들 리탈 거 사용했네 라고 하면은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쩌면은 그 사람들이 리탈 거 받았으니까 리탈 거 써 라고 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해요. 그래서 리탈을 또 찾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증 절차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거를 좀 더 간소화할 수 있게 우리 어떤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는 거죠. 과언이 아니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리스티드 제품 우리 다 받았고 성능에 대한 시험 다 했다, 이거 테스트 리포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봐라, 그러면은 다 입증이 되는 거죠. 저희가 절대 뭐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다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